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분식집 문 앞에 선 남자,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그 얼굴이 제가 20년 동안 매일 아침 마주했던 사진소 그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아?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저 준혁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살의 준혁이가 48살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먹던 작은아들 민우가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형,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우야, 오랜만이다. 준혁이가 민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형은 죽었어. 형은 죽었다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민우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형이 살아 돌아온 게 기쁜 게 아니라 공포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발견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 올해 67입니다. 28배 전.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이 작은 분식집 하나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준혁이와 작은아들 민우. 준혁이는 20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강으로 추락한 차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고 1년 뒤 사망 추정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가족과 살았어요. 준혁이의 말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럼 넌 20년 동안 날 기억 못했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최근에야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형이 진짜면 진작 왔어야지. 저 사람 사기꾼일 수도 있어. 민우야, 엄마, 저 사람 DNA 검사 해봐야 해. 형 사진 보고 온.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증명이 되겠죠? 그 말에 민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분식집 주방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제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30개, 40개, 김밥 한 줄에 1,500원, 하루 100줄을 팔아야 15만 원. 거기서 재료비 빼면 남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분식집은 제 유일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28배 전,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두 아들과 함께 이 좁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작은아들 민우는 중학생이었죠. 엄마, 내가 학교 마치고 와서 도와줄게. 준혁이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 배달, 청소를. 그 아이는 제 곁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그날,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가 급하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2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박준혁 씨 보호자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달려간 병원에서 본 것은 피투성이가 된 준혁이의 옷가지뿐이었습니다. 실종입니다. 차량이 강으로 추락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준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망 추정 판결을 받으셔야 보험금이 나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20살이 된 민우였습니다. 엄마, 형은 이제 안 돌아와. 우리라도 살아야지.
민우의 목소리엔 슬픔보다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형을 잃은 동생치고는 너무 침착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저 민우가 강한 아이라고, 어른스러운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망보험금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내가 사업 좀 해볼게. 형 목까지 열심히 살게. 민우는 그 돈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망했고, 다시 시작한 카페도 망했습니다. 그렇게 8천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빚더미에 앉았고, 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금만 더 도와줘. 저는 도와줬습니다. 통장을 털어주고, 적금을 깨주고, 결국 이 분식집마저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이의 재산은 하루도 빠짐없이 지냈습니다. 분식집 한쪽 벽에는 준혁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저는 매일 아침 그 앞에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준혁아, 엄마 오늘도 잘 살고 있어. 네 동생도 잘 크고 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우는 잘 크지 못했습니다. 44이 된 지금까지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제 가게에 빌부터 살았으니까요. 오늘도 민우는 오후 2시가 돼서야 일어났습니다. 엄마, 밥,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어. 에이. 엄마가 해줘야지. 나 어제 면접 보느라 힘들었다고. 면접은 석 달에 한 번 보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려는데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눈매가 따뜻한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매일 아침 마주했던 사진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지고 민우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뛰어나왔던 그 순간. 민우야, 뭐라는 거야? 제가 민우를 다그치자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혁이의 목소리는 20년 전과 똑같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가족과 살았어요. 교통사고 후에 기억을 잃었습니다. 누가 저를 구해줬는데 그분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고 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뭐라고? 준혁이의 말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럼 넌 20년 동안 날 기억 못했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최근에야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형이 진짜면 진작 왔어야지. 이제 와서 뭐하러 나타나? 민우야, 엄마, 저 사람 사기꾼일 수도 있어. 형 사진 보고 온 사기꾼.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증명이 되겠죠? 그 말에 민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돌아왔다는 기쁨과 20년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이상한 반응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민우는 형이 돌아온 걸 기뻐하지 않을까? 새벽 3시, 저는 민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불에 타기 직전의 종이 한 장.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 내역서, 수령인 박민우, 금액 8천만 원.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민우가 왜 형의 귀환을 두려워하는지.
일주일 후 준혁이가 다시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과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저를 20년 동안 키워주신 어머니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제 아들을 키운 또 다른 어머니, 김영희 씨는 제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혁이를 우연히 발견해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 이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이라는 여성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이미 완성된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손이 떨려 찻잔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김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방 여사님, 제가 준혁이를 돌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강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준혁이를 발견했어요. 강변에서요? 내 온몸에 피투성이었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심한 뇌진탕으로 기억상실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럼 신고는 안 하셨습니까? 김영희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실은 저도 그때 힘든 시기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외아들도 군 복무 중 사고로 잃었죠.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혁이를 보는 순간 제 아들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데려와 돌봤습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원망할 수도 감사해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이는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모자 관계 일치율 99.99%.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아, 정말 네가 맞구나, 정말. 민우는 그날도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녁 영업을 마쳤습니다. 밤 11시, 집에 돌아온 저는 민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형이 왔었어. 너도 봐야지. 싫어. 왜? 형인데. 형이 돌아와서 좋아? 민우가 돌아누우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난 안 좋은데. 뭐라고? 민우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형만 볼 거잖아. 나는 또 없는 사람 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너도 엄마 아들이야. 아니야. 엄마는 항상 형만 좋아했어. 형이 없을 때만 날 봤지. 민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그랬니? 미안하다. 미안하긴. 이제 형이 돌아왔으니까. 나는 다 필요 없는 거지. 민우는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우의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제 눈에 낡은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만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그것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20년 전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추정 판결문, 그리고 보험금 수령 내역서, 사망보험금 8천만 원, 수령인 박민우. 손이 떨렸습니다. 더 뒤적이자 통장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민우 명의의 통장. 2005년 3월 15일 입금 8천만 원. 2005년 4월 3일 출금 3,500만 원 치킨 전문점 창업. 2006년 8월 12일 출금 2천만 원 카페 인테리어. 2007년 2월 28일 출금 1,500만 원 대부업체 상환. 20년 전 민우는 형의 보험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모두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제게 손을 벌렸습니다. 제 통장을 털게 만들고 적금을 깨게 하고 이 분식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형의 돈으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우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그거 민우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게 뭐니? 미안해. 미안하긴. 이게 형 보험금이잖아. 네가 쓸 돈이 아니었어. 하지만 형은 죽은 줄 알았잖아.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죽은 사람 돈은 남은 사람이 쓰는 거 아니야? 엄마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건 형이 정말 죽었을 때 얘기지. 형이 죽었으면 그 돈 내고 맞잖아. 근데 이제 와서 형이 나타나면 어떡해? 민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8천만 원 어떻게 갚아? 이미 다 써버렸는데. 민우야, 엄마, 형한테 말하지 마, 제발. 나 죽어. 민우는 그대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준혁이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 제가 20년 동안 살았던 집입니다. 영희 어머니께서 어머니를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적한 주택가의 깔끔한 2층 집이었습니다. 김영희 씨가 문 앞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 여사님. 별거 없지만 편하게 드세요. 거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아내 수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준혁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영희 어머님께서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죠. 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만들어주지 못한 20년의 밥상. 준혁이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김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매일 열심히 일했어요. 제 가게 일도 도와주고 밤에는 공부도 하고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증도 땄고 나중에는 조리사 자격증까지 땄죠. 그랬구나. 준혁이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영희 어머니 덕분에 사람이 됐습니다. 뭘? 네가 원래 착한 아이였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20년 그 시간 동안 준혁이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고 다른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우는 왜 저를 피하나요? 그게 제가 돌아와서 부담스러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비밀을 말해야 할까요? 준혁아, 민우는 네가 없는 동안 힘들었어. 그렇겠죠. 형이 없으니까. 그리고 네 보험금을 받았어. 준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험금이요? 사망 추정 판결이 나면서 8천만 원이 나왔단다. 그걸 민우가 사용했군요. 미안하다. 엄마가 허락했어. 그때는 네가 정말 죽은 줄 알았으니까. 준혁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동생이 잘 사용했으면 됐죠. 하지만 제가 없는 동안 동생이 어머니를 돌봐드렸을 거예요. 그 대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준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가 날 돌봤다고? 오히려 제가 민우를 돌봤습니다. 민우의 빚을 갚아주고 민우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형이 알아. 뭐를? 보험금 말이야.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이 뭐래? 괜찮대. 네가 잘 썼으면 됐대. 정말. 그래. 그러니까
이제 형 좀 만나라. 형도 너 보고 싶어 해.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형 얼굴 보기 싫어. 민우야, 형은 착한 사람이잖아. 나는 나쁜 놈이고. 그런 형 옆에 있기 싫어. 민우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 가게로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영희, 어머니, 쓰러지셨어요. 저는 준혁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영희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수진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췌장암이래요, 말기예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남았대? 길어야 6개월. 준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친어머니를 찾아서 실망하신 건가? 아니야, 준혁아. 저는 준혁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김영희 씨가 눈을 떴습니다. 준혁아 박 여사님, 어머니, 준혁이가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여사님. 제가 준혁이를 오래 곁에 둘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김영희 씨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준혁이는 진짜 어머니 곁으로 가야 해요. 제가 욕심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준혁이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김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주셔서. 두 어머니는 그렇게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우야, 형이 지금 힘들어. 가서 위로 좀 해줘. 싫어. 민우야, 제발. 엄마는 맨날 형 편만 들잖아.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형이 힘들면 어때? 나도 힘들어. 근데 엄마는 날 한 번도 안 봤어. 그게 무슨... 형이 없었던 20년. 엄마는 나한테 형 같았으면, 형이 있었으면 그 말만 했어. 민우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였습니다. 나는 엄마 앞에 있는데, 나도 엄마 아들인데, 왜 맨날 죽은 형 얘기만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돌아오는 게 싫었어. 형이 돌아오면 나는 또 투명인간이 될 것 같아서. 민우는 그대로 쓰러져 울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희 씨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준혁이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영희 씨를 간호했습니다. 저도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묘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박 여사님, 준혁이 잘 부탁드려요. 무슨 말씀을? 선생님이 키워주신 덕분에 준혁이가 그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아니에요.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그 착함을 훔쳐 쓴 거죠. 김영희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준혁이가 곁에 있어서. 저도 고마워요. 선생님이 제 아들을 지켜줘서.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느 날, 김영희 씨가 준혁이를 불렀습니다. 준혁아, 이거. 김영희 씨는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네가 일하면서 번 돈을 모아둔 거야. 20년 동안 통장을 펼치자 잔액이 보였습니다. 3,200만 원. 네가 일한 대가야 받아라. 이제 네 친어머니를 도와드려야지.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김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아, 미안하다. 엄마가 욕심이 많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친어머니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생각 못했어. 그냥 내가 외로워서 널 붙잡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준혁이는 김영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두 분이에요. 낳아주신 어머니, 키워주신 어머니, 두 분 다 제 어머니예요. 김영희 씨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희 씨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김영희 씨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의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영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밥이라도 먹이고 아들 잃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준혁 씨 만나고 많이 행복해 보이셨어요. 조문객들의 말에 준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민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형, 민우야, 형제는 20년 만에 제대로 마주 봤습니다. 민우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고마워 와줘서. 형, 나 할 말이 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금 미안해. 다 써버렸어. 갚을 수가 없어. 괜찮아. 괜찮지 않아? 형 돈인데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형이 돌아와서 기쁜 게 아니라 두려웠어. 들킬까봐. 보험금 쓴 거 들킬까봐. 민우야, 그리고 더 나쁜 건 형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럼 그 돈이 내 거니까. 민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형, 나 같은 동생 둬서 미안해. 준혁이가 민우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동생이 형한테 무릎 꿇으면 안 돼. 하지만 민우야, 너도 힘들었구나. 형이 없어서. 준혁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형이 없는 20년. 너 혼자 엄마 곁에 있었지.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는 엄마한테 빌붙기만 했는걸. 그래도 곁에 있었잖아. 나는 없었어. 준혁이가 민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형이 너무 오래 비웠지. 형제는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희 씨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이거 받아. 준혁이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금 절반이야 4천만 원. 뭐, 민우가 놀라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형, 이게 무슨, 내가 받은 돈이야. 네 빚 이걸로 갚아. 형, 나는 그럴 자격이. 자격 같은 거 없어. 넌 내 동생이야. 형이 동생 돕는 게 당연하지.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고마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그만 울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우리. 응, 형. 저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두 아들을 제대로 키웠을까? 준혁이는 20년을 잃었습니다. 민우는 20년을 엄마의 그늘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 책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 그러세요, 어머니?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아,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민우야,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준혁이가 없을 때 민우에게 형 같았으면 그런 말만 했지. 민우는 민우대로 소중한 아들인데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준혁아, 네가 돌아와서 기쁘지만 엄마는 솔직히 두렵기도 해. 왜요? 너에게는 이미 어머니가 있었잖아. 20년을 함께 산 나는 그 시간을 돌려줄 수가 없어.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저는 영희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셨고 20살까지 키워주셨으니까. 준혁아, 저는 어머니가 두 분이에요.
그게 제 운명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사랑하는 거.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민우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철 좀 들게요. 더 이상 엄마 짐이 안 될게요. 민우야, 그리고 형이랑 같이 뭐 좀 해볼래? 나 요리 배우고 싶어. 정말 응. 형 식당에서 일 좀 시켜줘. 월급은 안 받을게. 무슨 소리야? 일하면 월급 받아야지. 형제는 웃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준혁이가 잃어버린 20년. 민우가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20년. 그 시간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가족이 되어보려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분식집 벽에 걸린 준혁이의 사진을 내렸습니다. 이제 준혁이는 사진 속이 아니라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는 준혁이, 민우,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새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김영희 씨의 사진도 함께 걸었습니다. 영희 씨, 고마웠습니다. 제 아들 지켜줘서.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분식집 문을 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준혁이가, 민우가 곁에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입니다.